네,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여성의 시신과 또 아들이 발견돼 충격을 줬는데요. 현관문 앞에는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 모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 이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지난 5일이었는데요. 안산의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의 시신하고 19살 된 아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처음에는 주변에 지나던 그 주민이었죠. 청소를 하던 과정에 우유 투입구에서 쪽지가 발견된 겁니다. 자기를 좀 살려달라.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된다. 이 쪽지를 보고 이상히 여겨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문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백고라가 진행될 정도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요. 아들은 19살인데 거의 영양실조로 아사 상태 직전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이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남편과 헤어진 상태, 이게 이제 뭐 이혼인지 사별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보도마다 조금 다른데 남편과 헤어진 상태로 10년 이상을 이제 두 모자만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들이 지금 지적인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는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걸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갖고 있던 자산들을 줄여가면서 버티다가 지금 500만 원에 2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결과적으로는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쪽지를 왜 그 옆에 사는 그런 주민들이 빨리 발견을 못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수년간 생활고에 시달렸으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추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사를 해봐야지 나오겠지만 일단은 아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지적장애 혹은 지적장애는 대부분 이제 또 자폐성 장애를 갖다 동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그냥 부모한테 그 책임이 떨어지게 돼요. 이 부모들은 그래서 아들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입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자식을 갖다 지키다가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신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을 갖다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들과의 어떤 그야말로 실갱이에 탈진된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이런 나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짐을 지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 시스템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삶에 개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긴급적으로 이 두 분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금융사가 콜센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콜센터 직원들이 감정 노동에 시달리면서 전화를 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 정말 심한 발언을 쏟아내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실제로 거의 모든 콜센터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직업병처럼 이런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갖다 호소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의 89%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인격 무시를 당하거나 또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아주 극단의 어떤 폭력들을 갖다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라고 생각할 때 뭐든지 이렇게 압력을 갖다 가해서
내가 즐거움을 갖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비단 이런 콜센터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 갑질이 좀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서열화돼 있고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갑에게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고요. 예. 이 사람들이 다 그거를 뭐 선천적으로 악해서 내가 누구한테 갑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또 배웠다는 것이죠. 네. 그런 폭력 속에 혹은 그런 갑질 속에 시달려 본 피해자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실제로 폭력과 폭력이 약자한테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더 강해지면서 그 약자한테 집중이 되듯이 네. 이 갑질도 역시 누군가로부터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뭔가 갑질을 행할 수 있는 조그만 권력이라도 잡고 있으면 예. 그것을 사정없이 약자한테 퍼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이게 바로 폭력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은 약자들도 얼마든지 강자를 대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게끔 권한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 구제들이 어떤 중간지대에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보면 콜센터에서 지금 특히 다산 콜센터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가 되면 바로 고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네. 그런 조치를 바꿨죠. 네. 그렇게 조치를 바꾸면서 악성 민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주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가에 큰 공헌을 세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훈장이라는 것을 수여하는데요. 이게 공무원들에게 남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훈장 86%가 퇴직 공무원들의 몫이었다고 하네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야말로 예. 그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대한 어떤 그 지급,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도에 대해서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퇴직금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본급은 작은 상태에서 온갖 수당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뭔가 보상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그러면 퇴직할 때 뭐라도 하나 이렇게 훈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들이 팽배해지면서 실제로는 그것이 악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훈포장이라고 하는 게 그거 마땅한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도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훈포장을 관리하고 또 포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인데 예.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들에게 그런 상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번 보면은요. 전 정권의 공무원들한테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는 포상을 안 해줘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 포상으로 오히려 그럼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게 되거든요. 네. 훈장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자격이 있고 그만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되고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신이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져야지만 그것이 훈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독립유공자 후손이 우리 집안 어른이 독립유공자 아니다라고 이 양심 고백을 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인가요? 예, 이분은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전 대덕구에 김정필이라고 하는 그런 독립유공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분인데 예. 그런데 이분의 증손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증손자분이 양심선언을 한 거죠. 네. 가족 중에서 그 포상금을 노리고 예. 이분과 비슷한 행적을 갖고 있는 분 중에 김원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분의 행적을 가로채서 자신의 아. 이 가족 김정필이라고 하는 분의 행적으로 갖다 붙인 거죠. 네. 그래놓고선 그 친인척이 계속 돈을 받아오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자기 부친한테 이 증손자분의 부친한테 수급권을 돌려놓고 뭐 사라진 겁니다. 예. 그런 상태니까 이분은 부친이 그 돈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나 괴로운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낱낱이 광복회, 대한광복회에 이제 고백을 한 것인데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을 갖다 만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얼마만큼 허술하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문제들을 그럼 먼저 확인해 놓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그 양심 선언을 하거나 고백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보상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해보고요. 이런 문제들이 빨리 그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확실한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한 언론에서 그 보도된 그 독립운동 유공자가 잘못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시사 고발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적절한 입법적인 대안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훈장 또 유공자 선정 지금보다 좀 더 깐깐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